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강화되는 정부의 규제를 피해 증여나 임대사업자를 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올라가는 보유세를 줄여보고자 증여로 주택수를 줄인다든지 임대사업자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편법 증여 및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임대사업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들이 많은 재산을 쉽게 얻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여나 임대사업자는 몇 년간 매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세를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제를 피해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골목으로 유인당하고 있는 증여와 임대사업자의 현황과 그 말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부터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공정가액 비율 역시 매년 5%포인트씩 증가 중입니다. 따라서 차츰 올라가는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및 임대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가 비중이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눈에 띄며 보유세 기준일에는 6월 1일 이전에 증여 및 임대사업자 등록이 몰렸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우선 증여 거래를 보았을 때 토지의 경우 4, 5월에 증가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매우 급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오히려 6월 직전에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로 봐도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년도 올해도 7,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결정한 것으로 보이네요. 보유세 증가 시점 전후에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던 증여를 언론들이 자꾸 증가한다고 호도하면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유세를 줄여서 더 여력이 생겨야 집값이 떨어지기 전까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테고, 그럼 인근에 건설사들이 분양할 때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언론이 건설사로부터 정보 및 홍보비를 받는 공생관계에 있으며 몇몇 언론들은 건설사가 제1주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사들을 올려주기도 하고, 반대로 피해보는 기사들은 축소하거나 기사를 내지 않는 등 유착관계가 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7년 말에 임대소득세 감면, 지방세 감면, 8년 임대 시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건보료 감면 등 임대사업자 혜택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 강화 역시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 차라리 보유세를 줄여 다음 정권까지 버티자는 마음으로 임대사업자로 많이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에도 임대사업자는 월 평균 5,600여 명, 임대주택수는 월 평균 11,500여 호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미 등록할 사람들은 대부분 작년에 등록했기 때문에 전년도 월 평균 17,600여 명씩 증가하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상승세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증여의 경우 5년간 보유해야 하며 그 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4년 또는 8년의 의무 임대 및 임대 의무 기간 내 매각 제한과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렇게 증여나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각종 폐해도 늘어나게 됩니다. 2017년에는 미성년자에게 1조 원 이상 증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 강남 3구가 4천억을 차지할 정도로 비싼 지역일수록 증여가 더 많이 되었으며 강남 4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미성년은 총 1,185명, 이 중 100명은 5채 이상의 다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령별로 미취학 아동이 8,150억, 초등학생이 1조 950억, 중고생이 1조 650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미성년자들에게 증여되었죠. 문제는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는 미성년자를 공동사업자로 내세워서 재산 및 소득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명 땅굴파기라는 수법 등으로 시가를 낮춰서 편법 증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부가 세습되면서 정당하게 회사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산을 본인들이 먹어치우니
당연히 양극화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렇게 시가를 낮춰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양도세, 보유세 등 모든 세금들이 불법적으로 줄어들면서 담합 등을 할 수 있는 여력도 늘어나게 되니 그만큼 정책의 효과도 오래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증여받은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은데 이들의 평균 임대소득은 약 2천만 원. 결국은 부모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세 탈세는 물론이거니와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의욕도 꺾어놓게 되죠. 이렇게 미성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임대사업자들도 문제가 많은데요.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매각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사전신고, 계약신고, 말소신고를 위반하는 신고 위반건이 이어집니다. 특히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이나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임대사업을 양성화시켜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인데 임대사업자로 혜택은 보면서 임차인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도 지키지 않으니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 주었던 혜택의 2배씩 환수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 및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이들은 마음속으로 아직도 집값은 더 상승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면 증여나 임대사업자로 보유세를 낮추는 방법보다 빨리 매도해서 그만큼 손실을 줄이려 할 테니까요. 얼마 전 부동산 긴급대책 영상에서 말했듯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 신축 아파트를 비싸게 매수한 뒤 공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흘리니 사람들이 정말 공급이 부족하다고 믿고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도 추격 매수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본연의 목적은 잊은 채 하나의 투기 상품으로만 생각하며 부동산 불패의식에 찌들어 있으니 이런 호도에도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도 없이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끝끝내 힘겹게 붙잡고 있으면서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동안 다시 한번 언론에서 임대사업자는 갭투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허접한 분석을 하면서 더욱 투기 수요를 이끌어 시세를 올리기 위한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갭투기가 증가한 것은 강남 3구 영상에서 말했듯 LTV 감소로 매매나 잔금 시 대출로도 부족한 금액을 메꾸기 위해 지인 전세, 전세 스와핑 등 실거주도 전세를 이용하는 영향이 큰데 말이죠. 이렇게 이들이 아직도 오를 것이라는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미 국외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불법 증여세 회피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혜택 또한 줄이려고 하는 중입니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증가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자진 말소하고 있다는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 이들은 처음부터 법을 지킬 생각은 없었고 혜택 보다가 1,000만 원 과태료로 퉁치려는 생각을 가졌던 쓰레기들로 보이네요.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 감면율을 줄이고 9억 원 이상의 상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바꿔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9.13 대책에 나온 올해 등록사업자부터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및 종합부동산세 제외 혜택도 없어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이 와중에 민간 임대주택이 감소한다고 유명한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론자 신모 교수가 말하는데요. 이전 전세기간 늘어나면 벌어지는 일들 영상에서 말했듯 현재 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사업자에게만 해당되던 임차인의 혜택들을 모든 주택에 적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 했지만 신고를 누락하고 은닉하기 위한 검은 속내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결국 임대사업자도 잡을 것을 예감한 사람들 역시 많기 때문에 아예 모든 전월세 주택들을 임대사업자화하는 방안을 쓴 거죠. 어차피 본인이 살 집 아니면 임대로 놓을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이 줄어든다고 해도 전월세 주택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서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헛소리는 그냥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불안감만을 조성하면서 무조건 정부의 반대에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고 싶은 반정부론자의 목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또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서 전세 혜택이 적으니 임대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가가 오를 것이라고 호도하는데 참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놓더라도 LTV가 50-60%이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생겨나는 보증금의 차익을 대출로 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LTV가 0%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그만큼 보증금의 갭을 메워야 하는데 그 금액을 어디서 구해올까요? 사채라도 써서 월세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면서라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을까요? 임대인에게 불리한 점은 많으나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점만 있으니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고 임차인의 부작용을 무엇이라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과거와 현재에 대한 상황 비교 없이 되도 않는 예전 사례를 가지고 호도하는 거죠. 이전 강동구 입주폭탄 영상에서 말했듯 이렇게 임대사업자 혜택을 통한 임대사업자 증가와 보유세 증가를 통한 증여 증가 등 일부러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후 한 번에 일망타진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20채 이상의 큰손 임대사업자들은 이미 눈치채고 사업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그동안 만연했었던 고분양가가 집값을 상승시키고 집값이 상승하니 다시 분양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4에서 8년간 팔지 못하는 증여 임대사업자들은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먹든지 아니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계속 지켜보다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내고 결국 떨어진 가격으로 팔게 되든지 선택사항만 남겠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은 많이 올렸지만 이를 세금으로 토해내기는 싫은 많은 투기꾼들이 정부 정책의 구멍이라고 생각했던 증여 및 임대사업자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혜택이 많았던 만큼 정부의 허술함을 비웃으며 정책이 완화되는 정권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몰아놓고 어느 정도 양성화시켜 데이터를 뽑은 후 모든 주택을 임대사업자화하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부동산 정상화 및 안정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이전 많은 영상들에서 말했듯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위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분양가 부풀리기를 위한 인근 시세 상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품 형성은 앞으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가격 억제로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각각 5년, 4년 또는 8년간 매도가 힘든 증여 및 임대사업자는 손가락이나 빨면서 하락을 지켜보던지 아니면 과태료를 물더라도 매각해야만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는 거죠. 앞으로의 정책도 이렇게 투기 수요가 몰려있는 증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아직도 이를 이용해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로로 간 곳마저 함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매수 심리에 큰 변화와 함께 진정한 하락세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